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지난 시간까지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어서 다른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반지름을 먼저 잠깐 복습해보면, 아토믹 radii, 발음이 여기가 i더라고요. radius 반지름의 복수입니다. 가장 작은 원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소 원자, 소수소 원자. 그 다음에 뭐 주기표상에서 가장 큰 원자, 뭐 데이터상으로 말하면 한 세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기를 비교해 보면 데이터가 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한 7배, 한 6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공으로 한번 비유를 하면서 들어보면, 이게 탁구공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면 이 가장 큰 원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세슘 원자는 한 농구공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들은 실제 이제 사이즈 데이터로 봤을 때 한 대략 한 30에서 300 피코미터.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스 미터죠. 이 정도 사이즈를 이제 가집니다. 나중에 이제 이온 반지름을 또 할 텐데, 이온 반지름도 마찬가지 이 사이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주기적 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각각의 데이터를 암기하는 게 우리 절대 목적은 아닙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전체 주기율표를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한 2, 3주기 정도만 봐도 어떻게 될까요? 같은 주기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더라.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가는 방향은 금속의 성질이 강해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위로 가는 방향은 비금속의 성질이 강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비금속성, 금속성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원소들의 반응성이 이 원자 반지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왜 그럴까요? 왜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원자라는 것이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을 텐데, 이 사이에 있는 이제 힘, 그 중에서도 이제 인력이죠. 그 인력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전자가 잘 나갈 수 있느냐, 혹은 잘 이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화학에서의 반응성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기적 성질 중에 이제 원자 반지름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요, 73쪽이에요. 바로 제목을 우선 써보면요, 유효 핵전화입니다. 자, 먼저 유효라는 말은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effect, 효과라는 뜻이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effective. 그 다음 핵은 영어로 뉴클리어스고 그 형용사는 뉴클리어. 그 다음에 이제 전하, 전기의 의미죠. 그래서 얘는 charge. 그래서 effective nuclear charge라고 하고,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G의 effective 혹은 G의 stop 이런 뜻입니다. 먼저 이 유효란 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효가 어떤 뜻일까요?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제 백신의 예를 들면,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유효 기간, 이렇게 부르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 그 외에 또 뭐 있을까? 축구에서는 이제 슈팅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공을 차서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슛을 하는데, 슈팅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유효 슈팅이 있죠. 유효 슈팅. 그러니까 골대를 향해서 들어가는 슈팅.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효라는 말을 들으면 아 뭔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론 유효액전화 배우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건 맞지만 굳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유효액전화를 굳이 가르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하는데 어쨌든 가르쳐 보면요 결국은요 이 경향이 유효액전화의 이 주기적 성질의 경향이 실제는 핵전화하고 경향은 일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너무 어렵다 느껴지면 그냥 선생님이 볼 때는 핵전화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핵전화는 G라고 쓰죠. G. 보통 약속이. 그래서 핵전화 혹은 핵전화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핵전화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핵전화량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그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가 바로 양성자죠. 양성자 수가 커질수록 결국은 핵전화량이 커지는 거고 그 양성자 수로 우리가 뭘 정의했죠? 바로 원자 번호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 핵전화량도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할 유핵전화도 결론은 이거예요. 핵전화가 커지면 유핵전화가 커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되느냐? 이거예요. 정의를 먼저 써주면 유핵전화의 정의는요. 유핵전화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래 핵전화 양성자 숫자 원자 번호인 핵전화에서 S라는 거를 빼줘야 돼요. 요런 예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N이 작용하고 그림을 그려볼까? 여기서 10N이 작용하고 만약에 이쪽에서 3N이 작용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 실제로 이 물체가 받는 힘 우리가 뭐라고 배우지? 알짜 힘이라고 하죠. 알짜 힘. 알짜 힘. 이제 알짜 힘은 우리가 영어로 net force라고 합니다. 얘는 얼마가 되느냐? 요 효과를 모두 이제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뭐냐?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힘이 이쪽이 세잖아요. 그래서 7N의 힘을 받겠죠? 요걸 우리가 이제 알짜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유효액전화도 이런 접근으로 이제 가면 됩니다. 또 비슷한 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뭐더라? 생명과학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총 광합성량이 있잖아요. 이제 생산량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에서 실제로는 만들어 놓은 양인데 거기서 일부는 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호흡량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양에서 실제로 소비된 걸 빼면 남은 양이 있잖아요. 그게 알짜배기잖아요. 그걸 이제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순생산량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들을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될 텐데 뭐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매출로 잡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총이익이라고 하면 그 총이익이 다 번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빼주면 또 뭐가 만들어져? 순이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뭐 알짜, 뭐 순,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학에서는 이제 유효라고 썼는데 요 의미를 다시 알짜 핵전화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느낌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수소를 한번 살펴보자. 수소는 원자에 관해 양성자가 1개. 동위 원소가 있다면 뭐 중성자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한 수소를 놓고 따지면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자가 이 핵전화를 느낄 때 얼마의 핵전화를 느낄까요? 이 플러스 1의 핵전화를 모두 느낄 수 있죠. 수소에서는요 실제는 이 핵전화가 유핵전화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헬륨만 되더라도 얘기가 달라져요. 자, 헬륨은 해간의 양성자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자가 이제 2개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전자가 없었으면 이 전자는 하나의 전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2의 핵전화를 모두 느낄 수 있거든요. 그쵸?
선생님이 느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핵전화를 실제로는 유효 핵전화라고 말을 쓰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할 때 좀 길지만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입니다. 앞에가 생략됐어요. 핵전화를 느끼는 주체는 전자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느낀다고 했는데 이 느낀다는 게 좀 과학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 화학에서 과학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아까 하려면 다시 했는데 요게 실제 플러스 2의 이 전하량을 이 전자가 모두 느낄 것인가? 옆에 있는 전자가 없었다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기 있는 전자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인력의 요인이 있는데, 인력 요인 말고도, 핵과 전자 사이 인력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도 있거든요. 그 반발력은 결국 전체적으로 얘가 이 전자가 받는 인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S라고 표현해요. S. 자, S의 이름은 가리움 효과예요. 그래서 그럼 가린다, 막는다, 방패, 영어로 shield죠. 그래서 shielding effect. 혹은 이제 스크리닝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가린다 해서 가리움 효과, 또 뭐 표현에 따라서는 가려막기 효과, 다 같은 의미예요. 자, 물론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뭘 가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실제 전자 사이에서 가리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추운 날 뭐 캠핑 갔다 생각합시다.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이에요, 이 원자핵이.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전자가 여러분인 거야. 근데 혼자서 이렇게 쬐고 있을 때는 따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만약에 누가 딱 지나갔어. 누가 앞에 이제 가리고 있어. 그러면 그 느끼는 그 모닥불의 그 따뜻함이 줄어들겠죠. 마치 그겁니다. 그 원래 모닥불의 세기는 변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앞을 막으면 그게 가려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실제 내가 느끼는 거는 원래 모닥불의 세기보다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원래 핵전화보다 가리는 효과만큼 얘가 줄어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축구 혹시 보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축구 골대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축구 골대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공격수 입장에서 내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앞에 수비수가 많아 보이면 실제로 그 골대를 느끼는 심리적인 골대 크기가 아마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내 앞에 골대 사이에 수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골대가 온전히 내가 느낄 수 있겠죠. 그 크기를. 이해가 될까요?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게 이제 전자가 하나가 아닌 이제 다전자 원자에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볼까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3번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양성자가 핵 안에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더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이기 때문에 이 3개의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다 달라요. 물론 핵전화는 플러스 3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는 다르다. 이 중에서 얘는 핵에 가까이 있으니까 느끼는 핵전화가 큽니다. 근데 얘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느끼는 핵전화는 유효핵전화는 얘보다는 좀 작아지는데 얼마 정도로 느낄까?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고등학교까지는 원래 계산이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설명만 의하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선생님이 좀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약간 대학 일반학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참고입니다. 바로 이제 슬레이터라는 이제 과학자가 설명하는 규칙이 있어요. 슬레이터 룰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가볍게 설명할게요. 이 가리움 효과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여기 있는 전자를 이 전자가 만약에 이 전자에 관심을 둡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전자는 솔직히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가 전자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 플러스 3의 핵전화를 모두 느낄 것이냐? 아니다. 가린다는 거예요. 다른 전자가. 그때 이게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우선은 만약에 여기 이제 같은 껍질에는 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같은 껍질에 전자가 있는 경우는 가리움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냐? 이걸 이제 가리움 상수라고도 부릅니다. 상수. 가리움 상수가 얼마큼 나타나냐? 가리움 효과가 같은 껍질에 있을 때는 한 0.35만큼 가려요. 0.35.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1s 오비탈만 0.3 정도 가립니다. 그 다음에 안쪽 껍질. 안쪽 껍질이라 하면 아까 이 전자 입장에서 이 앞에 있는 전자를 말하죠. 이러면 한 0.85 정도 돼요. 0.85 정도 가려요. 만약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11번에 누구 있지? 플러스 11이에요. 오케이. 원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8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제 1개가 있는데 보세요. 이 경우에는 같은 껍질, 전자가 물론 없지만 그 다음 안쪽 껍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안쪽 껍질. 그래서 표현할 때 이제 주양자수 형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껍질일 때는 이제 같이 n일 때, 여기는 n-1일 때, 여기는 n-2 이상 더 안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가리는 효과가 얼마큼이냐면 이제는 완벽하게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핵전화가 1인데 거기에 느끼는 유핵전화도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1인 거예요. 즉 뭘까요? S가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 보세요. 원래 핵전화에서 가리움 효과를 빼야 유핵전화가 나옵니다. 원래 핵전화 얼마예요? 원래 핵전화는 여기 플러스 2죠. 자, 근데 이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또 있기 때문에 얼마죠? 같은 껍질이면 0.35? 뭐 이 좌값을 외우는 건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0.3이라고 했으니까 1s 오비탈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0.3만큼 가리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자가 이 느끼는 유핵전화는 얼마냐? 플러스 1.7이 돼요. 느낌 안 나요? 줄어들었죠? 그 다음 이제 리튬 가볼게요. 리튬은 느끼는 유핵전화를 이제 구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Z라고 놓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S. 원래 핵전화는 얼마다? 플러스 3이다. 자, 그런데 자, 가리움 효과, 가리움 상수 한번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전자의 입장에서, 원자가전 입장에서 바로 같은 껍질에는 없지만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어요. 이 전자 2개가 가리움 효과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얼마? 안쪽 껍질 0.85. 그래서 0.85가 2개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 1만큼 느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뭐야? 플러스 11인데 앞에 마이너스 11이 가리고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이 둘이 지금 느끼는 핵전화 같을 건데 같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이 슬레이터 규칙을 좀 따져줘야 돼요.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소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0.85가 2개면 1.7인가요? 그러니까 1.7이니까 어떻게 돼요? 3에서 1.7 빼니까 유핵전화는 1.3이 나옵니다. 1.3. 근데 여기 있는 전자는 이 플러스 3의 핵전화 중에서 1.3만큼만 느끼는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좀 어려워요. 나트륨 한번 해볼게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유핵전화는 원래 핵전화에서 어떻게 되다? 가리움 효과를 빼라. 원래 핵전화 얼마지? 플러스 11입니다. 그럼 가리움 효과 따져야 되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원자가전화 느끼는 유핵전화는 먼저 보세요. 더 안쪽 껍질 2개 건너뛴 안쪽에 2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만큼 두 개 가리고. 그 다음, 이 안쪽 껍질에 있는 건 아까 0.85라고 했으니까 0.85만큼을 가리는 아이가 8개가 있죠. 그만큼의 효과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2고, 이거 88에 64, 8하고 따지면 6.8인가? 그러면 합치면 8.8. 8.8을 빼주면 11에서 8.8 얼마냐? 계산하기 어렵네? 2.2인가? 아, 예, 예. 대략 2.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리튬과 같은 룸 중에서 보세요. 유액전은 얘가 좀 더 크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타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거는 플러스 11이라는 큰 전하량을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바깥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전하, 실제 유액전은 엄청 작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또 잘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연습이지만 한번 해보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기회를 줄게요. 예를 들어서 탄소 한번 해볼까요? 탄소? 6번 탄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자, 6개의 양전자를 가지고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를 가지고 그 다음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가집니다. 이 중 원자과 전자 하나가 느끼는 유액전을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계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 나중에 경향을 이제 정리할 건데요. 마무리하면서 따라가 봅시다. 자, 원래 액전하에서 가림 효과를 빼라. 그러면 유액전하가 나온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그럼 액전하 얼마죠? 플러스 6이죠? 네. 자, 그럼 가림 효과를 계산할 건데 먼저 얘는 안쪽 껍질밖에 더 안쪽 껍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kop질을 가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얼마죠? 0.85죠? 0.85만큼 두 개가 가리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앞에 아이들이 더 많이 가리죠? 그 다음 여기에 전자가 하나, 그 아이가 느끼는 유액전하를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 3개의 전자가 실제 전자가 반발인 거고 그것이 가리움 효과를 나타내겠죠? 얼마 할까요? 같은 껍질에서 얼마 했죠? 0.35. 계산이 좀 어렵네. 0.35 곱하기 3이죠? 계산이 좀 복잡할 뿐인 거죠? 요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1.7 나올 거고요. 그럼 1.05 나옵니다. 이 계산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자세하게 더 안 할게요. 이거 얼마죠? 2.75 나오네요. 2.75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6에서 빼주니까 맞나? 예, 플러스 3.25 정도 나오네요. 오케이. 자, 탄소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3.25만큼 느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 나트륨 같은 거 얼마였죠? 2.2였죠? 핵전하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액전하 얘가 더 작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탄소 같은 경우에 껍질로 표현하면 두 번째 껍질이었지만 실제로 여기가 2s 오비탈의 전자와 2p 오비탈의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솔직히 어떤 오비탈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유액전하 또 달라져요. 실제로는 이건 이제 껍질로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이제 2p 오비탈의 전자로 따질 건데 그러면 실제 2s 전자가 느끼는 또 유액전하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다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3.2와 3.1 정도 돼 있죠. 그러니까 이 2s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은 3.2, 얘는 3.1 정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얘가 더 많이 가려졌다는 얘기지. 다른 전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유액전하를 이해하는 거는 그냥 원래 핵전하에서 다른 전자의 반발로 인해서 얘가 효과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기적 성질의 경향은 항상 같은 족과 같은 주기를 이제 따질 건데 여기서 유액전하는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같은 족만 따지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액전하가 커진다는 건 실질적으로 느끼는 핵전하가 커진다는 거는
더 세게 당긴다는 거잖아요. 실제 반지름의 영향에는 크기가 작아지게 하는 효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족을 여러분이 이제 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값이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유액전화가 커지면 더 세게 당기면 크기가 더 작아져야 되는데 모순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주기위석 성질에서는 같은 족만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3주기로 가버리면 여기 S오비탈과 P오비탈이 A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S오비탈, P오비탈에 따라서 또 유액전화가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수소가 아니라 규소 이전까지 한 요 정도까지만 이제 주로 다룰 텐데,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냥 같은 족이 아니군요. 같은 주기에서 나타난다. 같은 주기에서 성질을 유액전화 설명하겠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할수록 유액전화 커지냐 작아지냐 이게 결론이에요.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보세요. 원자번호 하나가 커지면, 자, 유액전화 어떻게 구한다고요? 유액전화는 핵전화에서 가리움 효과를 이제 빼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럼 보세요. 1로 갈수록 핵전화는 1만큼 증가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까 가리움 효과가 전체 1만큼 가리려면 더 안쪽까지 가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늘어나잖아요. 따라서 기껏해야 뭐 가리움 효과 고려해봤자 0.35 정도밖에 더 안 늘어난다는 거야. 물론 얘도 늘어나고요. 얘도 늘어나요. 그런데 늘어나는 게 핵전화 훨씬 커요. 그래서 결론이 유액전화도 늘어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여기 원자번호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전화 증가하는데 유액전화도 마찬가지로 커진다. 결국에는 유액전화를 비교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핵전화 비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같은 족은 우리가 굳이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같은 주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주기에서 가장 유액전화가 큰 아이는 누굴까요? 여기 바로 리튬하고 여기 플로린인데 어디가 커요? 이쪽이 크죠? 오른쪽이 크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핵과 이 전자자의 실질적인 인력이 크니까 크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기의 원자 반지를 우리가 설명했을 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핵전화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유액전화가 증가한다가 원래는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주기적 성질 두 번째 유액전화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